아니 이게 이제 중국 전역에 방송이 되고 이 한국인을 보고 반성하자. 효가 사라진 요즘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장면이다. 막 이래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막 사인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예, 사인도 받고 사진 찍자는 분도 있었고 이야. 제가 이제 공자의 사당 다음 날 또 우리 친숙한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메이로다 그 산을 또 올라갔어요. 그 태산을. 예, 태산 아버님 그 산이 네. 바로 그 산이군요. 거기를 올라갈 때는 그 산동성 지역 방송인 제노TV에서 우리를 앞에서 에스코트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좀 어떻게 보면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니까 참 또 감사하지만 이게 저 올라가시다가도 너무 이렇게 환대를 해주시니까 난 여기서 좀 이제 내려가고 싶은데 조금 더 좀 올라간다거나 이목이 집중돼 이목이 있으니까. 집중되고 막 TV가 막 카메라가 옆에 붙어서 이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이게-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만큼은 중국 사람들한테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또 다른 힘이 이제 나지. 일부러 걸음도 좀 빨리 걷고 자세도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노TV 아나운서가 내가 밥을 못 먹고 가지는 않았는데 밥도 먹지 못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지고 올라간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밥을 먹기가 눈치가 보여요. 그냥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어. 아버님만 생각하면 배가 부르다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거를? 좀 부담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좀 있으셨겠어요. 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범한 이렇게 옆 직원이 갑자기 방송에 나가면 대효자. 이게 사실 현재의 삶과 인터넷의 삶이 이게 괴리가 너무 커서 사실 사는데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아 그럼요.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금강산을 시작으로 덕유산, 뭐 중국의 태산, 뭐 아버님과의 이런 여행이 좀 계속이 됐는데, 야 이게 근데 놀랍네요. 산행을 계속하시니까 백발 되신 지 3년 만에 아버님께서 검은 머리가 나셨다고요? 네, 아버님이 그 어머니를 잃으신 게 91세쯤 되셨을 예. 텐데 그때만 해도 흰머리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3, 4개월 정도 됐을 때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백발이 그렇게 몇 개월 사이에 하얗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식으로서는 황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산으로 둘러 다니다가 금강산, 뭐 덕유산, 뭐 그 다음에는 또 고향인 충남 서산의 팔봉산도 올라가셔가지고 그 올라가면 그 90여 년 살아온 한평생 삶의 터전이 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풍경도 보시고 하는데 그때 당시 어떤 기자가 아버지를 모시고 또 가고 싶은 곳이 어딥니까 그러길래 마음 같아서는 우리 조선 팔도를 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다음날 기사 제목이 이군익 씨 내년에 팔도 유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는데 일이 커지네. 팔도를 유람하자 그래가지고 한 2, 3년을 다니다가 어느 날 아버지 머리를 봤더니 다시 좀 까매지셨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자연을 벗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잠깐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오늘 나오신 이 선생님께서 그 막둥이시잖아요. 유독 또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감사함에 또 아버님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떠셨어요, 아버님은? 그러니까 그 조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님이 나이가 50이셨어요. 네. 근데 열심히 커가지고 10살 되니까 아버님이 환갑 잔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한 20살 되니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받아보면 바로 70이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직장 들어가서 뭐
결혼하고 뭐 애 낳고 하다 보니까 내가 30대 후반 뭐 40대 되니까 아버지가 벌써 90이 다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보다는 부모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짧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내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군익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버님, 금강산을 오르고 난 뒤에 6년 뒤에 아버님이 이렇게 좀 98에 작고를 하셨는데 참 또 이게 뭐 그 선생님께서 요즘은 이제 시조 시인으로 활동을 또 하신대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을 위한 시조를 또 지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산비탈 일구시고 자갈밭 가꾸시어 노송의 껍질 같은 거친 손등 되신님, 활처럼 굽으신 허리 어이할까 어이해, 칠남매 품에 안고 모진 세월 건너시고 90춘추 메고지고 지팡이 벗사무니 살같이 지난 세월을 자손 보며 웃으시네. 항상 제 차 뒷좌석에 타고 계시다 보니까 백미러를 보면 항상 뒷좌석에서 잠을 안 주무시고 창밖의 풍경을 아주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고 계셨어요. 오늘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영월을 여행을 갔다 오다 보면 인천 다 오신 다음에 아버님이 이걸 구일군형이 13개다 그러시는 거예요. 시골 말로 터널을 구일군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월에서 한 2-3시간 차를 타고 인천까지 오는 동안 터널을 들어갈 때마다 그가 이렇게 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도 안 주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정이 저 풍경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항상 이렇게 백미러 보면 계시던 분이 어느 날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정치가 또 있고, 그런 데를 또 내가 가게 되면 아이고 여기는 또 내가 못 모시고 왔네 이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랬었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네네. 아버님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혹시? 아버님께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실 지게 위에 앉으시는 과정이 본인은 내심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지게 위에 있을 때 내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편했는데, 아버지는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불편하신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이렇게 애잔한 그 마음이 오고 가는 그 과정들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강산에 처음 지게를 지고 첫 발을 띈 날이 6월 7일이에요. 6월 초쯤 되면 이때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을 갔을 때구나 이러면서 생각이 많이 납니다.